불편하다고 외면받다가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2년 순식간에 도입되어 널리 사용되는 QR코드인데요.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매직 아이로 뭔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이 괴랄한 모양. 마트, 카페, 헬스장 어느 곳에 가든 자신의 신분 정보를 등록해야 하기에 누가 썼을지도 모를 찝찝한 볼펜을 들어 자신의 정보를 하나하나 적어야 하는 불편함을 대신해 그냥 카메라에 대고 스마트폰에 QR코드를 띡 찍기만 하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인증은 물론 명함이나 제품 정보까지 알려주는 포장재까지 조금 찌그러져 있거나 더티한 무언가가 좀 묻어 있어도 신기하게 잘 동작하는 이 QR코드. 이 녀석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게? QR코드는 우리가 모르던 사이 꽤나 이슈가 되었던 녀석입니다. 2012년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등장하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세일을 한다는 신박한 광고를 내기도 하였고, 2017년 중국 북방의 시린슈이 마을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13만 그루의 나무들과 잔디를 심어 무려 가로 세로 길이가 227m에 달하는 초거대 QR코드를 만들기도 하였죠. 그런데 QR코드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Quick Response, 재빠르게 응답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녀석은 한때 최고의 완성차 제조 기업으로 군림하였던 일본 도요타의 자회사였던 덴소웨이브에서 1994년 도요타의 전용 부품들을 빠르고 쉽게 구분하기 위해 마치 마트에서 바코드 찍는 것처럼 부품의 바코드와 유사한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QR코드를 만든 개발자는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받기보다는 널리 사용돼야 그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에 특허권을 포기하여 코로나 방역은 물론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쉽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QR코드는 바코드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확장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후텁지근한 여름 대낮 까만 셔츠를 입고 있는 이열치열 공돌이를 보면 보기만 해도 갑갑하고 더워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에 이열치열 공돌이가 엄청나게 더울 것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마트에서 바코드 판독기로 제품의 바코드를 찾아 딱 갖다 대면 검은 막대선은 약한 빛으로 흰 막대선은 강한 빛으로 반사될 겁니다. 판독기에 들어있는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을 쏘아주는 장치와 바코드에 의해 반사된 빛을 감지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반사된 빛이 약하다, 세다 라는 아날로그 신호는 0과 1로 변환하여 디지털로 바꾸게 되며 대한민국의 주민번호가 같은 사람이 없듯이 제품마다 이 0과 1의 고유번호로 등록해둔다면 바코드를 인식하는 순간 수많은 제품 속에서 현재 판독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코드는 가로로 쭉 나열된 1차원의 신호로 정보를 담아 20자 내외의 숫자만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QR코드는 가로 세로로 2차원 형태를 가졌기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버전 1부터 버전 40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QR코드는 기본적으로 버전 1에서는 가로 세로 각각 21개의 셀이라고 부르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버전이 1개 증가할 때마다 가로 세로 4개의 셀이 증가하면서 버전 40에서는 177x177 크기를 가졌는데요. 가장 초기 형태인 QR코드 버전 1이 표현할 수 있는 조합의 수는 검정색 네모를 0, 흰색 네모를 1로 인식할 때 21x21 크기의 QR코드라면 441자릿수의 0과 1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2의 441승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스파이더맨에서 언급되는 멀티버스 세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관측 가능한 우주, 쉽게 말해 그냥 우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자의 수보다도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버전 40과 같이 꽤 큰 QR코드로 숫자는 바코드의 최대 350배 이상, 문자는 최대 4296자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숫자, 문자, 웹사이트 주소는 물론 좀 작은 용량의 동영상 저장도 가능한 수준이기에 바코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긴 하지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원자의 수와 비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용량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넉넉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인식률을 높이고 심지어 QR코드가 낙서가 되어 있다거나 포장이 구겨져 있다거나 오염이 되어 있더라도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유한 모양의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새 귀퉁이에 위치한 가장 눈에 띄는 이 정사각형들은 흔히 Position Detection Pattern 라고 불리는 위치 찾기 패턴인데요. QR코드 버전에 따라 3x3, 5x5, 7x7 크기로 구성된 이 녀석들은 검정색, 하얀색 네모가 겹겹이 쌓인 고유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이 봐도 한눈에 보이는 QR코드의 대표적인 패턴이죠. 이렇게 어느 QR코드나 세 곳의 위치를 표시해둔다면 이렇게 돌려도 저렇게 돌려도 360도 어느 방향으로 QR코드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위치 찾기 패턴으로서 이러한 모양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하는 제품 겉면이나 문서에 정사각형 겹겹 패턴이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QR코드를 처음 개발한 덴소웨이브에서는 당시
인쇄물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는 비율로서 1대1대 3대1대1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새 귀퉁이의 네모 역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의 흑백 비율이 이 비율을 가지는 정사각형 구조로 결정한 것이죠. 여기에 우측 아래 또는 버전에 따라 패턴 군데군데 배치한 조그마한 정사각형 패턴도 보이는데요. Alignment pattern. 라고 하는 이 패턴은 QR코드가 인쇄된 곳이 찌그러져 있을 수 있기에 저 사각형을 차서 찌그러진 부분의 정보를 최대한 원래대로 보정해주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여기에 QR코드의 겉테두리는 하얗게 처리된 마진 부분으로서 4개의 셀 두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찾으셨겠지만 어느 QR코드나 점선처럼 표시된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의 학창시절 선생님들께서 세 번째 줄 뒤에서 두 번째 나와서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절대로 내가 아닌 것처럼 숨어있던 것처럼 QR코드 안에서도 가로와 세로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기준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타이밍 패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흑백으로 표현해두면 오차가 생겼을 때도 중심 좌표를 보정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 외 현재 사용하는 QR코드가 어떤 포맷인지 어떤 버전인지 안내해주는 일부 영역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적인 데이터를 실어보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실제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실어보내는 부분에 오염물질이 묻거나 얼라이먼트 패턴을 통해 찌그러진 걸 보정했을 때도 잘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0을 1로 1을 0으로 잘못 읽어드리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정보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우리의 QR코드는 멀쩡하게 잘 인식됩니다.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박하게 고쳐낼 수 있는 것, 실제 QR코드가 담으려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고쳐낼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함께 실어놓기 때문이죠. LTE, 5G, 위성통신, 블루레이는 물론 다양한 메모리 장치에 사용되는 이 기술은 Error correction code. 라고 하는 오류 정정 부호 기술인데요. 우리가 시끄러운 잠실 야구장 관중석에서 여자친구를 찾지 못할 때 외칩니다. 여자친구야! 그러나 한 번 불렀을 때 대답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정보를 더 보내면 마침내 여자친구가 이를 알아듣고 서로 상봉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여 혹시라도 잘못 알아들은 내용을 고치기 위해 추가로 정보를 더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류 정정 부호 기술은 원래 보내려는 정보를 미리 약속된 수학 규칙에 따라 이리저리 조합해서 추가로 데이터를 더 보내며 이를 읽어드릴 때 간혹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이 규칙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확인하여 고쳐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이라는 정보를 보내려고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숫자의 합과 두 번째, 세 번째 숫자의 합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숫자로 추가로 덧붙여서 보내게 되면 다시 읽어드릴 때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10010이 그대로 나타나겠지만 만약 세 번째 자리에 에러가 발생하여 0이 아닌 1로 되어버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앞서 우리는 네 번째 숫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숫자의 합, 다섯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세 번째의 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읽어드린 정보는 이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저것 숫자를 바꿔보면서 이 규칙에 맞는 조건의 패턴을 찾게 된다면 원래 보낸 정보를 찾아내게 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세 빛에서 두 빛을 더 붙여 보내는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수백 빛에서 수천 빛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수학적인 규칙에 따라서 추가로 정보를 더 보내게 되며 실제로 읽어드렸을 때 이러한 규칙들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어떤 값을 바꾸면 이 규칙을 만족하는지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에러를 고친 원래 값으로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QR코드에서 사용하는 오류 정정 부호 기술인 RS 부호나 BCH 부호 역시 대학교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던 갈로아 필드 기반의 복잡한 수학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호지만 앞서 말씀드린 원리와 비슷하며 조금 잘못 읽혀진 정보가 있더라도 보장하는 신뢰성 수준에 따라 최대 고칠 수 있는 에러 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초기 개발된 QR코드는 우리 삶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함에 따라 2008년엔 최대 4만 자리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장방형 iQR코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고 2014년에는 위치 찾기 패턴만 적용하여 아주 작은 데이터만을 담으면서도 QR코드 구실을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크기의 마이크로 QR코드가 개발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QR코드 안을 스케치북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컨셉의 프레임 QR이라던가 흑백뿐만 아니라 색을 입히거나 특정 로고를 넣는 등의 로고 큐 등 점차 그 형태를 변화해가고 있죠. 중국에서는 QR코드로 돈을 요구하는 거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QR코드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QR코드를 그냥 눈으로 봐서는 내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계산대 앞에 결제용으로 인쇄해놓은 QR코드에 다른 스티커로 바꿔 붙여서 결제 금액을 가로채는 어이없으면서도 신박하고 그럴싸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제품이나 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의 경우 그 정체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QR코드를 찍어보면 먼저 QR코드를 생성해준 사이트로 접속한 뒤 이를 해석한 후 다시 해석한 사이트로 연결해주는데요. 이는 중간에서 QR코드를 생성해준 사이트는 QR코드가 악성인지 아닌지 자체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 메일을 받았을 때 잘 모르고 클릭해버려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침투한다거나 해킹의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 잘 모르는 QR코드를 찍었다간 이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음을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죠. 1차원의 바코드에서 2차원의 QR코드까지 차원을 확장한 새로운 코드에 등장해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세상. QR코드를 찍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이 귀찮지만 차원의 확장이 얼마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힐 수 있는지 새삼 실감이 났는데요. 골방에 갇혀 영상만 제작하느라고 2022년 새해가 밝은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가던 중 오랜만에 봉골레 파스타에 막걸리 한 사발을 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봤다가 오랜만에 외출해 QR코드 신분 재인증 요청이 왔지만 다시금 인증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아서 메타버스 속에 여자친구를 버려두고는 다시 골방에 돌아와 엄청난 집중력으로 영상 제작에 몰두하고 있는 공학 영상만 강는 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